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모십니다. 젊은 청년 정치인의 대표였는데 요즘은 뭐라고 있는지 궁금해서 모셨습니다. 박결 전 청년위원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결입니다. 요즘은 정치 활동 안 해요? 네, 안 요즘에 보이네? 뭐 쉰지 꽤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왜 쉬는 거예요? 아, 그때 뭐 일련의 사건들이 있어가지고 아. 그것 때문에 저가 같이 일하던 친구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그래서 뭐 책임지는 의미에서 네, 정치 활동 쉬게 됐습니다. 그래요? 네, 일련의 사건들이라는 게 뭐.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중앙청년위원장 할 때 네. 그 카드 뉴스를 막 제작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거기에 실려 있던 문구들이 좀 부적절하다. 뭐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이 당에서 이제 징계 조치를 받고 네. 그런 일들이 좀 시끄럽게 있었는데. 아니 문구들이 뭘 부적절해? 아니 뭐 그 정도로 책임 다 지고 그러는데 쥐들은 뭐 기성 정치인들은 뭐 그렇게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하는 일 없어도 책임 하나도 지는 사람 없는데 그렇게 너무 그냥 빨리 물러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친구들이 사실 뭐 진짜 직업 정치인도 아니었고 사회생활하는 일반 회사원들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언론에서 부각이 너무 많이 되다가 특별히 뭐 보호해주는 우리 어르신들도 없고 해서 그 이거- 자세하게 어떤 내용이었죠? 그때 이제 뭐 자신이 땅개 알보병 출신이다 네. 뭐 이런 내용, 그다음에 뭐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에 뭐 곧버스 탔다가 뭐 한강 갈 뻔했다 뭐 이런 자기소개, 그다음에 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 뭐 이런 거 자기 개인 사진 위에다가 이렇게 소개 글을 올렸었거든요. 별 큰일도 아닌데 별 그렇게 크게 논란될 것도 아닌데 그게 근데 엄청나게 그렇게까지 크게 논란이 될 줄 몰랐고 그리고 그 친구들도 사실 뭐 이게 정당 활동의 일환이었지만 자기 소개를 하는 카드 뉴스였거든요. 그러게. 개인 사진이 올라가고 나는 뭐 이런 문구. 그래서 본인의 자유에 따라서 이렇게 올린 문제가 상황이 생각보다 커져서 오야.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기 위해서 빨리 그 상황을 종식시키려면 이건 내가 책임지는 게 맞겠다. 청년위원장으로서 사표를 내는 게 맞겠다 해서. 네. 그래서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일단 그 사건으로 일단락이 잘 돼서 그 친구들은 다시 활동을 잘 자기 하고 있습니다. 활동하고. 네. 야, 이렇게 책임을 진짜 안 줘도 될 사람은 이렇게 책임지고 당을 나라를 이렇게 말아먹은 사람들은 책임 안 지고 자신 뭐 또 당 대표 한다고 나와서들 나온 김에 네. 이번에 그 당 대표 전당대회 네. 예. 이렇게 또 외곽에서 보니까 어때요? 네, 뭐 요즘에 제가 그 청년위원장 할 때보다 훨씬 더 이제 시끄러워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당권 경쟁 구도 속에서 네. 많은 잡음들이 있다 보니까. 네. 근데 이제 제가 한 가지 우려하는 점은 보수파라는 게 뭔지를 우리가 잊고 살고 있는 게 아닌가. 보수파라는 거는 지나온 것에 대한 존중이거든요. 네.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가 과거의 선배들이 해왔던 그 찬란한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다. 그것에 대한 감사함을 표하고 느끼는 게 바로 보수파의 네. 기본 정신입니다. 네. 근데 지금 이 구도 속에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런 존중의 문화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싹 갈아 없자는 거예요. 그거 마치 무슨 사회주의 체제 전쟁 하듯이 네. 뭐 다 엎어버리고 뭐 다 잘라버리고 쥐들이 한 일은 쥐들이 막 배신하고 이래놓고 그다음에 그건 다 엎어버린다는 거야? 뭐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앉았어요. 그래서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젊은 세대지만 예. 뭐 요즘에 그 특정 일부 주자들이 후보들이 하는 이야기는 뭐 꼰대들 이렇게 폄하하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을? 근데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희 같은 젊은 세대가 이렇게 세계를 누비면서 활동하고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바로 우리 부모 세대 선배님들께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시고 그 DNA를 우리 세대에게 물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이렇게 훌륭한 세대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감사함을 잊는다면 그게 어떻게 보수파고 그게 어떻게 젊은 세대고 그게 어떻게 향후 미래를 책임질 지도자겠습니까? 그러게요. 인프라를 다 깔아놔서 그
그 동안에 열심히 고생한 분들 따로 있는데 네. 숟가락 얹고 지들이 다 이룩하는. 지들이 뭘 이룩해놨어. 지들은 이룩해놓은 거 위에서 즐기기만 했지. 예, 그래서 그리고 저도 땡깡이나 부렸고. 저도 뭐 젊은 세대로서 그런 부분이 또 창피하긴 한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물론 저희 세대가 부모님 세대보다 당연히 나은 점이 있습니다. 어떤 그럼요. 부분에서는 왜냐면 지금 발전해 나가니까. 발전해 왔으니까. 왜냐면 이제 그 사회 현상이라는 게 예. 옛날 석기 시대보다 다 발전해 온 거 아니에요. 예. 그 당연히 예. 뭐 하다못해 이 5G 세대 네. 노인네들은 그런 거 모르지 5. 맞습니다. 그런 거 때문에 내가 낫다고 하면 안 되지. 이게 일부 나은 부분이 있다고 해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저희 부모님보다 뭔가 컴퓨터를 컴퓨터 잘한다든지 잘한다고, 그치? 뭐 아니면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나 아니면 뭐 이런 산업화 시대보다 더 나은 이제 스마트 세대로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해서 가정을 그럼 내가 책임지겠다. 부모님은 좀 이제 비키세요. 이렇게 하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완전 어불성설인 겁니다. 그렇게 제가 자라왔고 그렇게 지금 제가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나가는 게 저는 옳은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박결 위원장 말대로 보수를 지향하는 정당이 예. 보수의 그 가치 중에서 기본인 그거를 네. 마치 사회주의 애들 막 그 군중심리 이용해서 들고 일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그거를 채용해서 하면은 그 보수 정당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네, 저도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우려스럽게 보고 있고 네. 또 혹시라도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당원 선배님들이나 네. 아니면 정말 뭐 당원이 아니시더라도 지금 열심히 자녀분들 교육하고 계신 우리 선배님들께서 마음의 상처를 입지는 않으실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걱정스럽고 절대 주눅 드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짜 최빈국이었던 나라를 여기까지 성장시키신 분들은 우리 부모님 세대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님들 그렇지요. 그런 우리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어 오신 분들이 존중받는 그런 사회가 꼭 올 거니까 절대 주눅 드시지 마시고. 근데 당원들이요, 이 예. 분위기에 휩쓸릴 것 같습니까?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분위기라는 게 지금 괜히 여당에서도 괜히 신진들 막 띄워요. 네. 이준석 같은 언론에서도 막 띄우고. 네. 그러니까 당원들도 이거 당심은 그게 아닌데 자꾸 왜 이렇게 띄우지? 그럼 나도 그쪽으로 가야 되나 하고 이렇게 왜 냄비 현상이라고 그럴까요? 네, 휩쓸림, 네. 쏠림 현상으로 당원들도 바뀌나요? 아니면 안 그런가요? 뭐 저는 이렇게 뭐 신고 세대 간의 경쟁이 있고 이렇게 뭐 그건 당연히 좋지. 새로운 바람이 분다는 네. 거는 네, 뭐 그건 좋아요. 나쁘게 보진 않지만 기존에 계시던 당원분들께서 아마 지금 현재 여론조사와는 좀 다르게 선택을 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측하는구나. 그리고 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대중영합 정치를 했다고 우리가 진짜 힘들 때 문재인 대통령 지금 당선될 때부터 네. 우리가 표가 없지 자존심이 없냐 하고 버텨와서 박사님을 또 중심으로 이렇게 운동을 해오고 지금까지 우리의 기조를 지켜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찬란한 또 순간을 맞이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다음 대선에서도 승리를 점칠 수 있는 상황이고 네. 근데 지금 와서 우리가 대중들이 좀 이런 부분을 좋아한다더라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좀 우리가 스스로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가질 만큼 자존감을 확 내릴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거 참 걱정돼요. 저는 그래서 당원분들께서 예. 아마도 또 현명하신 판단을 해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예를 들어서 네, 이제 가정을 하는 겁니다. 네, 지금은 여론조사대로 이준석이 당 대표가 된다면 당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을 하는 겁니다. 네. 그냥 이게 가정법이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이? 우선 뭐 언론에서 유승민 전 의원 같은 분들께서는 네. 이제 뭐 우리 개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상 그게 한 개파라는 거 모르는 사람들은 없지 않습니까? 국민들 다. 근데 저는 결국 봐야 되는 것은 노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 당권 구도 속에서 잊혀진 게 바로 노선입니다.
나는 정치적 노선을 어떻게 걷겠다. 나는 뭐 이러한 이념대로 이러한 정책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는 온데간데 없고 예. 그냥 혁신하겠다. 뭐 젊으니까 뭐 꼰대는 비켜라. 뭐 이런 식으로 나가고 그러게.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 계파가 사실상 지금까지 추구해오던 이념은 뭐 본인들은 이제 뭐 중도 보수, 개혁 보수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상 민주당의 정책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정책들을 내걸었단 말씀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예. 예, 그러다 보면 이게 이제 당이 결국에는 지금 민주당과 크게 다를 바 없는 또 다른 하나의 민주당이 될 확률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중대로 가는 거예요. 예. 여당의 이중대로. 아니면 우리가 일중대가 될 확률도 아주 앞장서서. 예, 맞습니다. 참. 그래서 그 노선을 우리가 확실하게 보고 네. 이제 나아가지 않으면 지금 그래서 제가 아까 뭐 서두에 말씀드린 게 지금 사실상 체제 전쟁입니다. 네. 이게 이 체제 전쟁에서 진다면 네. 진짜 대한민국에는 이제 보수 우파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게 되고 뭐 굉장히 센 좌파 그리고 그 다음 어느 정도 사회주의 좌파 뭐 이런 식으로 서열이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이준석이가 당 대표가 된다면 이제 그 우리가 보수당의 이념을 기치로 한 건 없어지고 네. 그 이제 여당의 이중대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시는군요.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박결 대표는 당에서 국민의힘에서 청년위원장을 해가지고 그 청년들을 이끌고 깊숙하게 활동을 했기 때문에 당에 대해서 저희들보다도 잘 압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적해 주시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또 이거 또 가정을 해야죠. 네. 지금 지지율 2위가 나경원 대표인데 나경원 대표가 당 대표가 된다면 이것도 또 가정을 해야 돼. 형평성에 맞게. 네. 그러면 어떻게 당이 될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뭐 사실 뭐 어떤 분이 돼야 된다, 어떤 분이 되지 그건 말아야 된다 이렇게 그게 말씀드리기는 아니고. 힘들지만 진짜 당을 대표할 수 있는 분은 지금까지 당을 지켜오시고 그리고 어떠한 순간에도 당을 떠나지 않고 그리고 우리 당원들을 진짜 아낄 수 있는 분이 당의 지도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뭐 나경원 적임자다 후보든 이거죠. 또 뭐 주호영 후보든 조경태 후보든 뭐 지금 우리 당원들을 위해서 많은 활동들을 하시고 움직이시는 분들께서 잘 그런 활동해 주시길 면에서 바라고 나경원 있습니다. 대표는 당을 지금까지 지켰었죠. 네, 뭐 탄핵 맞습니다. 때도 네. 지켰었고 네. 주호영 대표는 저쪽에 바른미래당 갔다 오지 않았나요? 네, 뭐 그렇게 그렇고 나경원 대표는 지금까지 꿋꿋하게 지킨 거니까. 근데 이제 주호영 대표께서도 또 굉장한 이 강점을 갖고 계신 부분이 그렇죠. 예. 진짜 선거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패한 적이 없고 그리고 당의 중심에서 지금의 여당을 어떻게 상대할 수 있는지를 계속적으로 파악을 해오신 분이기 때문에 또 지난 4.15 총선은 졌잖아요. 그때 주역은 아니었다. 그래도 뭐 그리고 이번 중진이었는데. 재보선 때 또 좋은 결과를 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다 모든 분들께서 근데 훌륭하시다고 재보선 결과는 네. 이거는 뭡니까 그 부정선거를 안 했고 지난 4.15는 부정선거를 했고 이런 결과도 있어요. 그러다가 워낙에 문재인 정권이 워낙에 폭정을 하고 4.15 총선 때보다도 더 폭정을 하고 이러니까 한 것에다가 그 다음에 뭐 서울시장 선거 부장 선거니까 그때 성추행으로 양쪽 당이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뭐 사실 말뚝만 꽂아도 거기 이기는 거지. 그건 무슨 김종인이나 주호영 대표가 잘해서 이긴 겁니까? 그때 아무나 나가도 이기는 거예요. 안철수가 나갔으면 뭐 더 스코어 차이로 이겼을 걸 아마 압도적인 스코어 차이로.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시군요. 그러면 앞으로 또 정치 할 생각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질려가지고 안 할 겁니까? 지금은 저는 이제 뭐 생업에 열심히 종사하고 있고 오늘 방송도 이제 이렇게 갑자기 하게 돼가지고 오래간만에 나온 거예요. 오래간만에 하게 돼서 뭐 좀 긴장도 많이 되는데 일단 당이
제가 꼭 선수로 나서지 않는다고 해도 제가 해야 될 일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고 뭐 후면에서 측면에서 뭐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으로서 뭐 활동을 꼭 해야지만 제가 뭐 나라와 당을 위해서 일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 뭐 지금 제가 해야 되는 것은 굉장히 혐오의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뭐 남자와 여자가 편을 가려서 싸우고 있고 요즘에 페미 전쟁이라고 그러죠. 예. 네. 그다음에 뭐 신세대와 구세대가 이렇게 편을 나눠서 싸우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정치가 가야 되는 거는 결국 그 존중의 문화를 어떻게 꽃피울 것인가 하는 문제를 좀 심도 깊게 생각해서 싸움을 부추기는 게 아니고 그렇지. 이 싸움 과정에서도 어느 계층들은 또 소외되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아까 잘 좋은 챙겨야 될 얘기했어요. 네. 그 보수 정당이 꼰대들이라고 막 그 나이 든 기성세대를 네. 그냥 말하자면 갈라치기 하고 이러는 거. 아니 그러면은 그 참 전략적으로 미쓴 게 네. 꼰대들이라고 해서 5, 6, 70대, 80대를 그렇게 갈라치기 하면 국민의힘이 어디 가서 표를 얻으려고? 20대만? 그러면 20대 표 가지고 참 그러니까 작전도 잘못 쓰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싸움을 부추겨서 어느 진영에서만 표를 얻겠다는 게 굉장히 이 쉬운 방법이면서 결국 초반에 반짝하고 뒤에 가면은 그러니까. 둘 다를 잃을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전략인데 아니 뭐 기성세대는 어차피 저 민주당 안 찍고 보수당 응원할 거니까 국민의힘 응원할 테니까 거긴 내비두고 20대 요즘 분위기 좋으니까 20대만 20, 30대 공략해가지고 그 표만 얻으면 이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그렇게 천만의 말씀이면 생각하면 그러면요 제3지대가 뜹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5, 6, 7, 80대가 우린 무시해? 국민의힘이? 그래 알았어. 그럼 윤석열 뭐 최재형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럼 제3당은 그쪽으로 다 가요. 그럼 20대 30대 가지고 저 바른미래당 사람들과 꼬무리고 해야 돼 그냥.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게 우리가 이때까지 지난 대선부터 계속 참패를 해왔을 때 네. 갈라치기를 계속 했지 않습니까? 네. 보수 우파 내에서 당을 새로 만들어서 후보를 그래, 내가지고 그러니까. 반으로 나누고 네. 세 조각으로 찢어지고 그런 일들이 또다시 벌어지게 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데 지금 그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으니 뭐 홍준표 대표의 복당 문제 같은 것도 사실 우리 당에서 그걸 그렇게 뭐 막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네. 빨리 받아들여서 홍준표 의원께서 또 활동을 해서 어느 정도의 붐을 일으킨다면 그건 당으로서 굉장히 큰 환영할 만한 일인데 맞아요. 그것조차 이제 신구 대결의 싸움으로 꼰대라고 몰아서서 이렇게 당을 분열시킨다는 거는 이것은 당이 이번에 당권이 그쪽이 잡아도 문제고 못 잡으면 또 못 잡는 대로 이 분열은 계속적으로 지속될 거기 때문에 결국은 당원 여러분들께서 이 문제를 확실히 인지를 하고 주눅들지 마시고 맞아요. 제대로 한 표를 행사해 주셔야 네. 된다고 봅니다. 홍준표 대표도 물론 이제 과오가 있죠. 꼰대 소리 들을 만한 이제 그거 한 것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아니 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맞습니다. 때묻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신이 아닌 다음에. 네. 그러면 그래도 그 보수당의 그 정치 원로고 그러면 마음에 들건 안 들건 호불호가 있건 그 사람이 무슨 실수를 했건 네. 뭐 같이 안고 저들은 실수 안 했나?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네. 저들은 배신까지 해놓고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저도 홍준표 대표 썩 마음에 안 들어요. 저도 아직 뵌 적은 없습니다. 썩 마음에 안 들지만 네. 복당해서 같이 싸우는 데는 해야지.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인터넷상에서 그 홍준표 대표가 꽤 인기가 많이 있습니다. 20대, 30대들한테. 뭐 저도 이제 가끔씩 뭐 게임 한 번씩 하는데 그 게임 옷에 이제 2번 홍준표 이렇게 붙이고 막 게임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아요. 왠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네. 또 카리스마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또 싸울 줄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네. 그 이제 얍삽하게 그저 이렇게 물타기나 시류 물타기나 하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데만 선수인 사람들 이래서 하여튼 이거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보수당의 가치를 잊어버리지 말고 분열하지 말고 자 당심이 결정해 주겠죠. 당이 다. 네, 맞습니다. 네. 박결 대표. 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신구 대결의 프레임으로 가고 있는데 사실 최고위원 경쟁에서도
진짜 젊은 피들이 많이 나오고 뭐 청년 최고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서 저는 또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가 굉장히 그 젊고 당에서 진짜 당을 지키고 당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보수파의 기본 정신을 굉장히 잘 이해하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신구 대결의 구도로 잡아가면서 왜 그분은 그쪽 개파에서 홀대를 하고 모른 척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도 젊었는데. 그러니까요. 거긴 또 꼰대야? 뭐야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지네 개파가 아니면 꼰대라는 거야?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안 되지. 아니 뭐 유승민 개파는 무슨 뭐 저 신선하고 유승민 개파가 아닌 사람들이 다 꼰대야? 말이 돼. 박근혜 배반해야지 신선한 거고 여태까지 박근혜 대통령을 뭐 사면하자 그러고 박근혜 대통령 박정희 이승만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받자 하면 꼰대고 네. 이 말이 안 되는 거지. 맞습니다. 배반해야 신선이야? 참나.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구도로 간다면 네. 우리가 또 배현진 의원에게도 주목을 해서 그런 논리적인 그 뭐랄까요 오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짚어주고 그러네. 또 진짜 색채를 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당이 제발. 예, 좋은 얘기입니다. 아니 이거 저 저희 같이 나이 먹은 기성 세대가 이런 얘기하면 아유 저 꼰대들 또 저러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박결 위원장 같이 청년 위원장 출신이 아주 꼰대가 아닌 젊은 저 당원으로서 얘기하는 거니까 설득력이 더 저는 있네요. 젊은 꼰대입니다. 젊은 꼰대. 아 저는 좋아. 박정희 젊은 대통령- 꼰대 좋다. 저는 박정희 대통령을 정말 가장 존경합니다. 어. 그분이 계시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이 이렇게 최빈국을 이렇게 단시간 내에 벗어날 수 없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왜 못합니까? 그렇지. 마치 민주당이 5.18 무슨 좋다. 역사 발언 못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 당에서 이런 얘기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카드 뉴스 같은 문제도 개인이 개인의 소신을 그냥 자기 소개란에 올렸을 그러니까. 뿐입니다. 근데 그거를 당에서 제지하고 뭐 그 발언을 제한해 버리는 거는 이거 무슨 공산당이나 하는 그러니까. 일인데 젊은 꼰대 맛 좀 볼래 진짜 진짜 이거 이념으로 무장하고 보수 가치로 무장한 젊은 꼰대들이 한번 맛을 보여줘야 돼요 당원들이요. 아 제가 또 갑자기 흥분해가지고 아니 그러게 아니 이거 흥분할 수밖에 없어 이거는 진짜 나도 흥분해요 이거. 네. 우리가 응원하는데 아 응원할 맛이 탁 떨어지는 거야 이러니까. 네. 박결 전 청년위원장이었습니다. 네.